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하락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렉나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마 이에 따른 병역요법을 통해서 FDA의 3상 통과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10조 원을 드나드는 그런 폐암 치료제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을 거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된 구독자분들 혹은 예전부터 제 영상을 봐왔던 분들 혹은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스코텍에 대해서 혹은 유한양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이때에도 분석해드리면서 사실 우리 멤버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멤버분들께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 번의 수익을 내면서 오스코텍이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을 냈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임상 3상 통과가 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이오 제약의 특성상 그리고 이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최근에는 매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오늘 임상 3상에 대한 통과가 떴었고 그리고 돌파 혹은 지지라인을 보면서 저 역시나 매수에 들어갔어요. 우리 멤버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 역시나 매수에 들어갔고 현재는 파멸적인 좀 하락을 보이면서 손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저 역시나 지금 약간의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앞으로도 전혀 끼지 않을 것인지, 혹은 실적이 얼마나 찍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릴게요. 오스코텍은 오늘 10%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유한양행은 거의 시초가 부근, 네, 다시 어제 종가 부근에서 다시 마감이 되면서 사실 렉나자가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론에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금 들어갔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던 기업들이고 오늘 다시 들어가서 현재는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부터 꾸준하게 오스코텍,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이럴 때마다 꾸준하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어떤 약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시장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핵심만 찝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작년에 마리포사의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죠.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실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임상이다. 성공했을 때에는 10조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에서 최소 50%가량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스코팅이든 유한양행이든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왔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현실화가 된 것이고, 그럼에도 주가는 그냥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한 번 더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 신속 승인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스코텍, 유한양행 그리고 존슨존슨의 아미반타마 그리고 렉나자의 레이저 티닙의 병용 임상이 신속 승인 요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신속 승인이 뭔데 그러냐? 신속 승인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타약품, 상대 약품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경우 안정성만 보겠다. 그러니까 원래 임상이라는 게 안정성은 물론 봐야 되고 더불어서 효능도 같이 봐야 돼요. 효과도 같이 봐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속 승인은 안정성만 보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느냐? 상대 약품, 그러니까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약품 대비해서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안정성만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신속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품이 나왔을 때 관련된 환자들 혹은 시장에 주는 그런 영향력이 꽤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승인을 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게 이런 신속 승인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오면서 저는 효과가 일단은 올해 9월, 네, 9월 8일에 이제 중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중간 결과 나올 것이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좀 나왔을 때 그때쯤 발표가 될 것인데,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그런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밀리면 밀릴수록 오히려 악질하기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폐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사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것이지, 다만 일단은 올해 9월에 중간 발표가 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데이터가 저는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효능은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특히 2015년에 오스코텍의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2018년에 유한양이 얀센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한 것이고, 현재 존슨존슨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의 이런 임상이 FDA의 승인을 획득을 한 것인데, 일단 시장 규모만 봤을 때는 일단 시장 규모는 폐암 치료제죠. 항암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조 이상. 일단 현재 기준에 약 10조에 육박하고 있고 10조 이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존슨앤존슨이 최소 약 6.5조 이상은 가져올 것이다. 현재 10조 정도 되는 시장에서 최소 6.5조 이상은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 밝히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일단 효과면에서 월등한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루소 같은 경우는, 상대 아픔 같은 경우에는 병행요법을 통해서 화학요법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옛날 영화를 볼 때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 빠지고 맨날 토하고 이런 이제 항암 치료 요법을 쓰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1차 치료제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삶을 버리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오스코트의 유한양행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당시에 한창 할 때에 관련된 카페들에 가서 후기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일단 항암 치료 자체가 워낙에 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날에 이제 그런 마실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어, 소주의 양을 혹은 술의 양을 훨씬 더 초과해서 먹었을 때 그런 다음 날에 이제 숙취가 있는데, 그 숙취의 최소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한번 받을 때마다 숙취 10배 이상. 그러니까 매번 토할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다 너무 무겁고 근육통이 몸살에 걸린 것처럼 근육통이 다 온몸에 퍼지면서 사실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 그리고 머리도 빠지고, 이 항암 치료 자체가, 화학 용법 자체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세포들도 같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회복을 몸이 해야 되는데 내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버림으로써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내 몸 세포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머리카락 이런 것들 혹은 피부 이런 것들 당연히 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 안 좋아지는 것이고, 안에 그런 것들도 회복이 안 되는 그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쓰는 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효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최소 6.5조 이상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략 15% 이상, 평균적으로 한 2조 이상, 3조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은 15% 정도를 로열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로열티의 15%를 가져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또 6대 4로 나뉘는 거예요. 오스코텍이 유한양행 기술 이전하고, 유한양행이 또 이런 존슨존슨의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결국 배당받을 수 있는 양은 일단 15%, 로열티가 15% 주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6대 4 정도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나누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어가 있죠. 이 제노스코어도 나눌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지분 가치를 보면은 결국 0.35 정도를 오스코텍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35% 정도. 35% 정도를 오스코텍에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일스톤도 바닥이죠. 마일스톤이 약 1.5조가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자녀 마일스톤 1.5조가 있는 것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FDA 통과됐기 때문에 얼마 나올 것이고, 매출이 얼마 찍히면 또 얼마 나올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올 것인데, 일단 이런 것들을 다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오스코텍의 최소 0.6조 이상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올리 현금으로 0.6조 이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존슨존슨의 그런 주장대로 만약 6조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오스코텍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양이 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최소 0.3조 이상은 오스코텍의 통장에 매년마다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약 1.5조,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1.3조 정도까지 이제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0.3조 정도가 통장에 찍히게 된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수급적인 이슈도 물론 많을 것이고, 변동성이 워낙 클 것이고, 특히나
워낙에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노이즈가 안 낄 수가 없어요. 수급에 대한 내용들도 안 낄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 약품, 상대 치료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걸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나 노이즈는 있을 것이고 변동성이 클 것이지만 일단 현재 가치로만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성장성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봤을 때에는 저는 꽤나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이제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할로젠이 하고 있는 그런 SC 제형 피하 조사 제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훨씬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암제 같은 경우는 IV 제형으로 해서 점액 주사라고 하죠. 링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링거를 통해서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이렇게 맞아왔던 것들이 SC 제형 피하 주사죠. 우리가 흔히 가서 병원에서 맞는 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내에 맞을 수 있는 제형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그 약품이 서서히 내 몸에 흡수가 되면서 부작용이 당연히 적어지는 것이고요. 효과 같은 경우도 이미 숫자로 입장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SC 제형으로의 그런 임상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기존의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시장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일단 저는 존슨존슨이 6조 이상, 6.5조 이상의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 혹은 공격적이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미 SG형을 쓰지 않았을 때에도 레저티닙과 그러니까 렉나자와 아미반타맘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약 중간 그러니까 암에 그런 진척이 없는 그런 기간이 약 중간 생존 결과가 3.7개월 정도 나왔던 것이고 타그리소가 16.6개월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SG형을 쓰지 않더라도 레저티닙, 아미반타면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특히 내전이 부분에서도 폐암 치료가 보통 폐암에 걸리면 뇌에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이 내전의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들, 상당히 약점을 보였던 것에 반해서 레저티닙 특히 렉나자 같은 경우도 이미 타그리소와 단독 요법으로 비교했을 때도 렉나자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아미반타막과 이제 병용 요법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오스코텍 현재 시가총액이 저는 딱히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임상 결과 나왔을 때 그때 기대감이 끼면서 2조 이상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2차 결과 나오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실망감이 있었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타그리소 관련해서 플러스 항암 화학용법을 비교했을 때 이것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뛰어난 성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노이즈에 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금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SG형을 통해서 타그리스의 그런 화학용법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좀 수급, 세론이 좀 터져 나오면서 이런 식의 주가락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오랜 시간 동안 좀 봐왔던 기업이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여러 번 냈었던 그런 기업들이죠. 유한양의 오스코텍 다 좋은 수익을 여러 번 냈었던 기업이고 오늘 이제 결과를 좀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현재는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마일스톤을 봐야 되는 그런 금액도 대략 6천억 이상 정도, 6천억 정도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로열티 규모로 매년 15% 가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6대 4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나눈 것이고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에 떼주는 그런 것들을 뺐을 때 지분 가치만 떴을 때에도 35%가량 그러니까 0.35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만약에 6.5조 이상 그런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최소 3천억 이상의 그런 현금을 매년마다 찍힌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일단 그 가운데서도 과정에서도 2조 이상 3조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오스코텍의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단은 3주 정도의 그런 매출액만 내더라도 오스코텍은 2천억 이상의 그런 실적을 내는 것이고 2천억 이상의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PR이 현재로서는 10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오늘로서는 1.3조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PR이 10이 안 되는 그런 수준에 현재 와 있다는 것이고 향후 3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PR이 10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급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노이즈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빠진다고 할지언정 그럴 땐 저 역시나 좀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노이즈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오히려 저는 기회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추후에 벌 수 있는 그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 대비해서 그리고
이 폐암 치료제가 가지는 그런 함의 혹은 타그레소 대비해서 워낙에 월등한 약효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속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리고 존슨존슨,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맙에 대한 전제 생존 기간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타그리소가 글로벌적으로 미국 북미 쪽에서 이미 치료제로 쓰이고 있죠.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생존 기간이 30개월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자, 최소 30개월은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스코텍과 유한양에 대한 그런, 그리고 존슨존슨의 그런 아이먼타와 그리고 레이저 티닙의 전체 생존 기간은 최소 30개월 이상이에요.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30개월 이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30개월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 결과 외에도,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이외에도 전체 생존 기간에서도 이런 레이저 티닙 아니반타맙에 대한 효능이 월등히 좋을 경우 이쪽에 대한 시장은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10조 가까이 되는 시장 규모에 앞으로 폐암 환자들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이미 전체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큰 시장을 가지게 될 항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고령화 이슈라던가 혹은 기후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암에 대한 그런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경우 그럴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다시 새롭게 밸류에이션을 다시금 짜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미 50대 50 정도로 그런 시장 가치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몇 년 뒤에 대비해서 PER이 10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인데, 만약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스코텍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존슨존슨의 아미반타마 그 레이저 티닙에 대한 병용 임상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좀 비교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폐암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본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